김두한이 2층 간방에 누워 아래층을 내려다보니 건장한 체격을 가진 일원병 6명이 살기등등하게 일본도를 번쩍거리며 몰려왔다. 그들은 권총까지 차고 왔는데 전투나 하는 자들처럼 긴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김두한의 얼굴에 검은 보자기를 씌웠다. 그렇게 김두한은 오토바이에 실려 그들에게 끌려갔다. 악명 높은 경성 헌병대에 끌려왔으니 하늘이 두 조각 나도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했다. 한국 학생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가 개죽음을 당하는구나 생각하니 나도 인간으로서 괴롭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방법을 다하여 살아갈 마음의 준비를 다했고 봉은사에서 한 달 동안 국리안 구명안을 실현시켜야만 했다. 김두한은 두 사람의 일원병에 의해 지하실로 끌려 내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김두한의 얼굴에 씌운 검은 보자기를 벗겨주었다. 조금 후에 일원병 수십 명이 지하실로 몰려왔다. 그들은 어떤 자식이 김두한이냐? 고 소리치며 몰려와서 제각기 구둣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서 김두한을 지식여버렸다. 이윽고 헌병대위 한 사람이 말문을 열었다. 각오해라. 너는 이 시간부터 몇 분 동안만 살 수 있고 조금 후에는 시체가 된다. 김두한은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제가 죽는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나도 이유는 물어보고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일본 헌병은 자신의 일본도로 김두한의 밧줄을 베었다. 등골에 소름이 끼쳤지만 김두한은 침착해야 했다. 이 위급한 시간에 내가 처세를 잘못하면 나는 저승길로 가야 하는 것이다. 김두한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다. 나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너는 반도인이다. 그러면 내선일체이니까 나는 천황의 적자가 아닙니까? 내가 천황 이야기를 했더니 충실한 대일본 황군은 차렷 자세를 취했다. 옆에 있던 일원병이 죽여라, 죽여라 하고 일제히 소리쳤다. 하지만 그가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주위가 조용해졌다. 김두한은 때를 놓치지 않고 물었다. 일본도는 누가 내리신 것입니까? 황송하게도 천황께서 하사하신 것이다. 그러면 일본도는 적병을 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폐하의 적자를 베기 위한 것입니까? 물론 적병이다. 그렇습니다. 적병을 치기 위한 일본도로 일본 유학생 대표이며 전 동양 레슬링 시합에서 일장기를 달고 출전하여 우승한 황병관 반도인의 목이 달아나려고 할 때 이것을 구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헌병 장교를 약간 때려 눕힌 것이 죽을 죄가 됩니까? 일원병 장교는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다. 저를 죽이는 것은 급하지 않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싸움이 일어난 바 종업원을 부르시어 진상을 조사하신 뒤에 죽이더라도 죽여주시면 크게 영광이겠습니다. 선생, 비무장한 한 사람의 맨손 청년을 일본도를 뽑은 2명의 장교가 달려들어 목을 쳤으나 화청한 달아난 위급한 때에 어떻게 해야 그 학생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방법이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 헌병 대위인 그는 나의 이야기에 감동이 되는 모양이었다. 김두한은 다시 말했다. 선생, 나는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선일체로 대동아 공영권을 이룩해가는 역사적 시기에 내선일체의 균열이 간다면 천황을 괴롭혀드리는 국민의 불충이 아닙니까? 천황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다시 차렷했다. 황병관은 동양 레슬링의 패자이며 일본 레슬링계의 희망인 동시에 일본에 가 있는 수많은 조선 유학생의 회장입니다. 그가 만일 일원병 장교의 일본도에 죽어갔다면 일본에 있는 조선 유학생의 반발도 클 것이며 내선일체가 깨지고 다시 일본과 대한민국 양민족의 감정 대립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그는 일개 협객인 김두한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예상 못했다. 한참을 생각하던 일본 헌병대장은 2층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더니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일 죽이겠다 라고 말하고 올라가 버렸다. 김두한은 당장 죽임을 면한 것에 안도의 숨을 쉬고 다시 국리를 계속했다.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이 사지를 빠져나가야만 했다. 뜬 눈으로 잠을 새우고 이튿날 아침이 되었다. 오늘의 결판에서 사느냐 죽느냐가 판가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침의 태양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김두한은 헌병 대위를 따라 수사과장이란 팻말이 붙은 방에 들어갔다. 나를 지금까지 취조한 사람이 경성 헌병대 수사과장이었음을 알아냈다. 김두한은 수사과장 앞에서 정식으로 조서를 받았다. 30분에 걸친 조서가 끝난 뒤 김두한은 수사과장을 따라 경성 헌병대장실에 들어갔다. 김두한은 담배 한 대를 얻어 피우면서 우리말로 사건 경위를 힘주어 설명했다. 김두한이 제스처를 쓸 때 1인 통역은 자기도 열을 올려 설명해 주었다. 헌병대장은 김두한에게 싸움을 잘하느냐? 라고 물었다. 김두한은 웃어가면서 네라고 대답했다. 일본 헌병대장은 박수를 치며 내일 3사람의 일본 최강자와 싸워서 이기면 석방되고 지면 죽는 운명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들은 김두한을 그대로 죽이는 것이 비겁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김두한은 유치장에서 일부러 잠을 푹 잤다. 그리고 예비 운동을 하여 몸을 풀었다. 밥을 날라다 주는 일원병이 밥을 2덩이나 더 주면서 자네 힘세냐? 자네하고 대적하는 일본의 3사람도 일본에서 제일 가는 장사니까 라고 말해주었다. 김두한은 그의 호의에 감사하며 예비 운동으로 발차기를 했다. 심리적으로 불안했고 포승으로 꽁꽁 묶여 있었기 때문에 몸이 쑤시고 아팠으며
그들의 구둣발에 채인 곳이 멍이 들어 부자유스러웠다. 그러나 김두한의 유일한 미천인 육체는 주인의 생사를 건 결투에 잘 협조해 주어 몸을 써보니까 옛날의 솜씨가 여전했다. 이때처럼 내 육체에 감사했고 선천적으로 좋은 체질을 계승시켜준 부모와 설렁탕만 먹여 키워주신 사동옥, 설렁탕 집의 원로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 적이 없었다. 약속한 시간에 나를 데리러 온 일본 헌병 대위를 따라 끌려간 곳은 씨름장이었다. 김두한은 약간 불안했다. 씨름장의 모래는 내 장기를 살리는데 불리했다. 공중으로 뛸 때 탄력과 반사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이것을 조건 삼을 수도 없었다. 수백 명의 일원병 대원이 쭉 둘러싼 중앙에 대장인 헌병 대장의 의자를 놓고 앉아서 모래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건너편에는 세 사람의 건장한 일본 청년들이 유도복을 입고 서 있었다. 첫 번째 상대는 바로 덤벼들지 않고 김두한을 주시하고 있었다. 김두한은 기압과 함께 비호같이 달려들어 그의 한보 앞에서 공중으로 뛰어 올라가면서 그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 소리와 함께 첫 번째 장사는 모래사장에 나가 떨어졌다. 앉아있던 관중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성거리니 헌병 대장은 쓰러진 첫 번째 장사의 옆에 가서 숫자를 세었다. 첫 번째 장사는 일어나지 못했다. 얼굴을 잔뜩 찌푸린 일본 헌병 대장이 첫 번째 장사를 데려나가라고 지시했다. 그대로 첫 번째 장사가 들것에 실려 나갔다. 다음은 두 번째 장사인데 이 두 번째 장사는 김두한의 특기를 이미 봤기 때문에 첫 번째 장사와 똑같이 다루다가는 김두한이 실패할 위험이 있었다. 김두한은 두 번째 장사에게는 발을 안 쓰기로 했다. 김두한은 앞에 나타난 두 번째 장사 앞에 기압을 넣으면서 달려들었다. 두 번째 장사의 몸을 김두한이 껴안으면서 무릎으로 두 번째 장사의 고환을 강타했다. 그리고는 오른주먹으로 명치 끝을 두 번 강타했고 다시 손으로 그의 안면부를 강타했다. 그는 완전히 KO되었다. 입에서 몽글몽글 선지피가 쏟아져 나왔다. 헌병 대장이 카운팅을 하려고 했지만 헌병 대장은 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다. 두 번째 장사도 들것에 실려 밖으로 운반되어 나갔다. 다음은 세 번째 장사였다. 짧은 싸움이지만 김두한은 온 힘을 다 써서 지쳐버렸고 또 무엇보다도 두 개의 특기를 다 써버렸으므로 힘들었다. 김두한은 왼손을 번쩍 들고 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선생, 이번에는 한 사람을 죽여야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싸움을 해왔지만 세 번째 사람은 꼭 죽여왔습니다. 이번에는 저 사람을 죽이게 해주십시오. 일본 헌병 대장은 사색이 되어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였다. 지친 김두한은 머리를 쓰며 말을 이어갔다. 싸움도 일종의 무술입니다. 일본에서 당수 사범과 유도 사범이 명예를 걸고 대결했을 때 한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사도입니다. 나는 동물원의 원숭이 같이 고개 시합을 할 위인이 아닙니다. 나는 전 반도에서 제일 가는 싸움의 명수이니 나의 명예를 건 이 싸움에서 내가 죽든지 그가 나에게 죽든지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장사의 표정을 살펴보니 그는 무척 당황하고 있었다. 그러나 헌병 대장은 끝내 죽여서는 안 된다고 고집했다. 김두한은 그러면 나는 이 싸움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김두한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저는 유치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서려니까 헌병 대장이 훌륭하다. 김두한, 집에 가라 라고 말을 했다. 김두한은 일본 헌병 대장의 방으로 따라갔다. 헌병 대장은 다시 한번 말했다. 좋은 시합을 보았다. 당신에게 맞은 저 사람들은 밥만 먹고 유도만 하는 일본 대표 선수인데 싸움도 일종의 무술인 줄 오늘 알았다. 김두한은 헌병 대장의 비위를 거스르면 위험하단 걸 알기에 감사의 뜻을 말하고 밖으로 나왔다. 김두한은 홍역을 치르고 난 사람처럼 휘청거리며 경성 헌병대 정문을 나섰다.